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초유의 5중 청약, 4중 상장이 예정된 호츠테크놀로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및 3개의 스펙을 어떻게 청약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대로 저는 이렇게 청약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 오늘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5개의 청약이 6개의 증권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행히 주초에 마무리되기에 환불일은 모두 2일입니다. 청약만 겹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상장까지 겹쳐 매우 혼란한 일정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KB 제26호 스펙, 하나 28호 스펙, 코츠 테크놀로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2종목만 동시상장으로 진행돼도 악재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안 좋은 악재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SK증권 제10호 스펙은 8월 11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모든 증권사에 확인했지만 앞에서 소개해드린 상장 예정일이 맞았습니다. 상장과 청약이 겹치는 이 5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난 동시상장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목요일 파로스 아이바이오 ALT, 유안타 제14호 스펙 3종목이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지만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가장 좋았던 성적이 공모가이고 종가는 공모가보다 37.64%나 하락한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LT도 높은 경쟁률에 비해 매우 아쉬운 31%의 고점을 기록한 후 공모가보다 9.8% 하락한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ALT는 둘 다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의 유통 물량이 적었던 유안타 제14호 스펙으로 단타 투자가 몰렸습니다. 유안타 제14호 스펙은 고점 기준 193.5%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공모가보다 8.75% 높은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 유안타 제14호 스펙의 사례도 있기에 예전처럼 상장의 스펙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호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츠 테크놀로지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싱글보드 컴퓨터, 무기 탑재용 컴퓨터 장치 등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용으로 납품되는 컴퓨터는 성능보다는 튼튼함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나 무기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여러분이 쓰시는 노트북보다도 못한 사양이 많습니다. 호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의 절반이 LIG 넥스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츠 테크놀로지의 연구 개발 조직을 살펴보면 천마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대표 제품 천마가 있기에 호츠 테크놀로지 제품이 천마에 탑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호츠 테크놀로지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수익을 올리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호츠 테크놀로지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비교 대상의 퍼가 높아 26.49가 적용 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적용 당기 순이익 29억 3천만 원을 적용하여 평가 가액 및 공모가가 산정되었습니다. 호츠 테크놀로지의 공모가 기준 퍼는 22.85입니다. 호츠 테크놀로지의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의 9%가 배정되어 있고 일반 청약작의 25%, 33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청약인데 증권사는 2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의 거의 대부분인 9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하이투자증권에는 5%인 12,500주만 배정되었습니다. 하이투자에 배정된 주식수가 너무 적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츠 테크놀로지의 균등배정 주식수는 한국투자증권 11만 8,750주, 하이투자증권 6,250주입니다. 최근 대형증권사의 청약자는 30만 명 이상이기에 균등은 0.4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비대면 제2은행 개설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청약이기에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3,500주밖에 청약할 수 없고 3,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약 2,275만원입니다. 규모가 낮아 청약 한도가 낮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전일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모두 125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50주의 청약 증거금은 812만 5천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이고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32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코츠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661억 원으로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코츠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4.09%로 높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아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조금 적은 편인 225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적은 편이 아니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처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8.37%로 떨어지고 금액으로는 18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작은 편입니다. 코츠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주체별 유통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에 가까운 47.47%, 일반 청약자가 14.43%, 기관 투자자가 38.1%입니다. 코츠테크놀로지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1% 이상인 기관 투자자와 기타 소액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고 비상장 거래 내역이 없기에 코츠테크놀로지의 소액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단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싱글보드 컴퓨터 및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상장의 유통 물량 작은 점이 장점입니다. 이어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세포 전처리 자동화 기기에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살펴보면 연구 및 분석에 사용되는 세포를 세척 등과 같은 전처리를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돕는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지만 해당 작업을 전부 자동화하는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큐리옥스 시스템즈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보다 더 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비교 대상의 퍼가 높기에 26.4의 높은 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추정순이익 123.44억 원을 사용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높은 미래 가치를 사용한 점은 큰 단점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차액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46억 원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청약은 키움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기간 중 비대면 제휴은행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청약 시 청약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입니다. 이번 청약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일반 등급의 경우 최대 2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3만 원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041억 원입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이 37.41%로 조금 높은 편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90억 원입니다. 수혜 측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아주 높지 않아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물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코츠테크놀로지보다 약 2배 정도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3.29%, 일반 청약자가 11.68%, 기관 투자자가 35.04%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액주주 수가 적고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 내역이 없어 일반 개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대다수의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낮은 8,833원에서 12,5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기존 주주들이 있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세포의 세척과 같은 전처리를 전자동화해주는 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2025년 추정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고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가 아닌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혜 측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수혜 측 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수가 코츠 테크놀로지는 1914곳,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688곳으로 코츠 테크놀로지가 훨씬 많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도 1836.61대 1대 191.61대 1로 코츠 테크놀로지의 경쟁률이 훨씬 높았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 건수 기준, 수량 기준 모두 코츠 테크놀로지의 완승입니다. 다만 이렇게 수혜 측 결과가 좋았기에 코츠 테크놀로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1,500원보다 조금 더 상향된 13,000원이 공모가가 되었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아 하단 13,000원이 공모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공모가 13,000원이 되었지만 수혜 측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의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미만의 중간, 하단 미만은 단 한 개의 분포도 없었습니다. 상단이 1.28%이고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8.72%였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7.86%, 상단은 16.45%, 중간은 0.87%였습니다. 하단이 22.27%나 되고 하단 미만이 가장 많은 52.55%가 되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아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지만 하단 미만으로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수가 52.55%가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코츠 테크놀로지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평균 이상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처럼 좋은 수혜 측을 기록한 종목은 상장일 시초가격이 모두 공모가를 상회하였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매우 낮았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처럼 수혜 측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3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J26호 스펙은 공모 규모가 100억 원입니다. 규모가 조금 큰 편이지만 KB증권의 청약수수료가 1,500원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청약수수료 500원 저렴한 점이 장점입니다. 합병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최대 주주는 옐로시 매니지먼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 28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28호 스펙의 공모 규모는 130억 원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스펙 중 규모가 제일 큰 편입니다. 합병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최대 주주는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 제10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제10호 스펙의 공모 규모는 6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제일 작은 편입니다. 합병을 진행할 최대 주주는 DTC 글로벌 파트너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중 청약은 일반 공모주 2개, 스펙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펙은 완전 무시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5개의 종목 중 유일한 단독 상장인 SK증권 제10호 스펙은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 상장의 규모가 역대급으로 가벼운 스펙입니다. 사실 스펙이 상장에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고 최근에는 올라도 상장일 오후에는 제자리를 찾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제까지 상장일 오를지는 알 수 없기에 SK 제10호 스펙까지는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공모주의 수요 측 결과가 좋고 상장일 유통 규모가 작은 코츠 테크놀로지가 좋지만 청약 규모가 작고 증권사로 나뉘어 있어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등급의 경우 3,500주밖에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많이 받을래야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동시상장은 ALT,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달리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상장이 겹치는 KB 제26호 스펙과 하나 28호 스펙 중에 규모가 더 작은 KB 제26호 스펙이 그나마 더 유리해 보이니 남는 자금이 있다면 보험성으로 KB 제26호 스펙을 청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여러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기에 상장일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공모가 13,000원이 기준 가격이 됩니다. 상한가 400%는 52,000원이 되고 하한가 60%는 7,800원입니다. 모두 최상의 결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